안녕하세요. 사랑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을 일깨우는 고전 산책 시리즈 1권.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입니다. 책은담은 중국 명나라 마렵의 유학자인 홍자성이 지은 책입니다. 책은담의 뜻은 비록 사람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한다 해도 매사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지은이 미리네 공방, 편애니, 최윤하님, 편행곳, 정민미디어. 차례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록으로 책은담 원문도 있네요. 1장, 인생의 참뜻을 알려면, 2장, 마음을 수양하려면, 3장,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4장,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5장, 온화한 미덕을 지니려면, 6장, 군자의 덕을 함양하려면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장마다 현대인들에게 산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옥 같은 글귀를 통해 인격 수양과 생존 처세를 아우르는 삶의 지혜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은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읽겠습니다. 제1장 인생의 참뜻을 알려면 중에서 한 편의 이야기,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오도록 하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 다시 현자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백성들에게 10권은 다 읽기에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 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현자들은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1권으로 압축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자들은 다시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에 10권의 내용을 압축하여 왕에게 바쳤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현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옳지! 바로 이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 제4장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중에서 한 편의 이야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으뜸. 옛날에 3명의 왕자를 둔 왕이 있었다. 3 왕자는 모두 글을 많이 읽어 영리했다. 세월이 흘러 왕이 늙자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고민하던 왕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현자를 불러 상의하게 되었다. 현자는 3 왕자가 한자리에 모인 데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왕자들께서 세상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새가 되길 원하십니까? 첫째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매가 될 것입니다. 매는 새들 중에서도 강하고 날렵하여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둘째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독수리는 용맹하기가 으뜸이어서 새 중의 왕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까치가 되겠습니다. 까치는 남을 해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길조로 여기는 성스러운 새이기 때문입니다. 왕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현자가 왕에게 찾아가 말했다. 첫째 왕자는 성취욕이 강하여 한때는 흥할 것이지만 결국 많은 적이 생겨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왕자는 용맹하여 통치력은 강할 것이지만 결국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왕자는 강하지도 용맹하지도 않으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능히 적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자의 말을 들은 왕은 망설임 없이 셋째를 후계자로 삼았다. 제5장 온화한 미덕을 지니려면 중에서 한 편의 이야기 쓸데없는 의심을 삼가라.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제나라로 가던 중에 양식이 떨어졌다. 그들은 나무 껍질과 풀을 뜯어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 방을 구해 공자를 쉬게 했다. 공자가 잠든 사이 제자인 안회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밥이 뜸이 들 무렵 잠에서 깨어난 공자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밥 냄새에 살며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내가 밥솥 뚜껑을 열고 손으로 밥을 한 움큼 걷어내 먹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공자는 미루어 짐작했다. 평소 저토록 예의가 없던 아내가 아니었는데 여러 날을 굶주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 모양이구나. 하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컸던 공자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온 아내를 앉혀놓고 말했다. 방금 잠들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밥이 다 되거든 먼저 조상께 제를 올리고 먹으라고 하더구나. 아내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지은 밥으로는 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솥뚜껑을 열자 바람이 불어 흙덩이가 쌀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묻은 밥으로 제를 올리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흙이 다 된 밥 속으로 스며들까봐 얼른 손으로 한 움큼 건져낸 다음 버리기가 아까워 자신이 먹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자는 잠시나마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의심한 자신이 부끄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남을 믿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속아 넘어갈지언정 의심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